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어지러움증 중에 귀의 문제로 생기는 메니엘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천정이 빙빙 돌고 어지러워서 견딜 수 없고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고 귀에서 이명이 나거나 귀 속이 먹먹한 증세를 가지는 메니에르 증후군, 의외로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2021년도 약 17만 5천 명 정도가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개 이 메니에르 병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보다 동양인에게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연령은 40에서 50대에 많이 생기고요. 여성들이 더 흔하게 발생이 됩니다. 대략 이제 차이는 있지만 20% 정도는 양쪽 귀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요.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서 대개 10% 정도는 가족의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메니에르 병은 1861년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가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지러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저혈압이나 빈혈, 중풍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어지럼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내이, 그러니까 안쪽 귀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천정이 반복적으로 빙빙 돌면서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요. 이명 증상과 귀 속이 먹먹하고 경우에 따라서 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구토가 심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환자마다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병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발생이 되는가요? 예전부터 귀가 약했던 사람, 그리고 체력이 허약하고 신경질적이면서 예민하고 내성적인 사람들한테 잘 발생이 됩니다. 이 메니에르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현재로는 안쪽 귀에 림프액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입니다. 사람의 귀는 바깥에서부터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에는 인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이 관들 속에는 림프액이 있어가지고 전정기관은 위치 감각을, 그리고 반고리 기관은 회전 감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서 내이가 손상을 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심한 어지러움증과 구토, 구역감, 기울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메니에르 증후군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활요법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치료를 해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경증의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이 대개 20분에서 하루 이상 지속되고 며칠 안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2, 3개월이 경과돼야만 이 어지러움증이 잦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중증의 경우에는 내이의 평형기관이 손상되어 가지고 예후가 굉장히 불량한데요. 이때는 아예 회전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현기증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기울림과 청력 감퇴는 더욱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청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력이 상실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낮은 음에 대한 청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점차 높낮이에 대한 청력이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명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청력도 많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 환자의 10명 중 2명 정도는 양쪽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주로 낮보다 밤에 더 심하게 들리는데 환자들의 표현을 들어보게 되면은 아유 선생님 매미 소리가 들려요. 귀뚜라미 소리 또 벌레의
날개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또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문풍지 떨리는 소리가 들리고,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하게 이명 증상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메니에르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강한 빛과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하고요. 마룻바닥 같이 고정되고 평평한 곳에 일단 눕는 것이 좋고요. 눈은 약간 먼 곳에 고정된 물체에 고정하시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할지 모르니까 물이나 음료를 가급적 마시지 않고요. 그리고 누워 있다가 증상이 없어지면 몸을 서서히 움직여서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머리를 돌리거나 움직이는 것은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니에르 증후군이 발생할 때는 어떤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등 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은 굉장히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메니에르 병의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니에르 병의 치료는 뇌의 림프액을 배출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식사생활 습관과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수분을 절유시켜 가지고 뇌의 림프액 증가를 더 증가시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소금은 최소 2g 미만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이나 참외, 오이, 배, 율무, 팥 이렇게 이뇨 효과가 있는 과일이나 식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평소에 잘 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좋지만, 반대로 물을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은 물을 적당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메니에르병 발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나 콜라, 초콜릿 같은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메니에르 발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금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니코틴과 알코올은 뇌를 자극해 가지고 메니에르병 발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금주가 필요합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의 지압 방법은 예풍혈과 풍지혈을 지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풍혈은 뒷볼 바로 뒤쪽에 돌출된 유황돌기 뼈 앞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고요. 풍지혈은 뒷머리뼈 아래에 움푹 들어간 중점에서 귀 쪽으로 5cm 이동한 지점이 풍지혈입니다. 예풍혈과 풍지혈을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메니에르 증후군은 한의학적으로 풍과 습과 담에 의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비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위장에 비생리적인 수분인 습담이 정체하게 되는데, 이 습담이 위쪽으로 거꾸로 올라와서 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운 메니에르 병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허약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에는 천마가 아니면 없앨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천마는 어지럼증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특히 천마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명 정풍초라고 불릴 만큼 풍을 진정시켜주고 기를 순항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마 40g을 물 1리터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인 다음에 물이 300cc 정도 남게 되면은 이것을 하루에 3번 정도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천마를 이용해서 풍과 습과 담을 다스리는 처방이 바로 반화백줄 천마탕입니다. 이 반화백줄 천마탕은 풍을 다스리는 천마와 우리 몸속의 잉여 수분인 담을 없애는 반화, 그리고 비위장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백출로 구성된 처방인데, 메니에르 병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메니에르 병 환자들에게 이 반화백줄 천마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재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은 반화, 진피, 메가, 백출, 신곡, 창출, 인삼, 황기, 천마, 백봉령, 택사
이제 이런 쪽에 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화백출 천마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병증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잘 써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지러움증과 관련된 메니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